자, 60페이지 상대 습도고요. 이제 상대 습도는 앞에 했었던 우리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인 습도를 구하는 거고, 상대 습도는 우리 이제 날씨 앱 같은 거 있잖아요. 보시면은 습도가 몇 프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습도가 뭐 50 몇 프로니, 뭐 70 몇 프로니, 여름 되면 80, 90, 90 이렇게만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습도는 상대 습도를 말하는 거고, 상대적인 습도예요. 그래서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죠. 100분위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대 습도에다가 이제 뭐 공식이지만 외운다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요렇구나 그냥 감으로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만큼에서 그냥 물그릇이죠. 물그릇에 어느 정도가 물이 담겨 있느냐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프로 해석할 때는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A라는 공기가 있을 때 얘가 10 책에 있는 걸로 기준할 때 10.6만큼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공기가 25도씨에서는 20만큼까지 채울 수가 있대, 수증기량을. 그러면 A라는 공기의 이제 상대 습도를 구하라 그러면 A는 포화 수증기량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20g까지 채울 수 있어. 그런데 아직 불포화 상태잖아요. 10.6만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20분의 10.6 곱하기 100분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53%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프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A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찾은 다음에 그게 분모,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 그래서 Y축을 찾아가지고 쭉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래프 오른쪽을 보시면요,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이제 53%라는 걸 이렇게 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모형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포화 수증기량이 이제 포화 수증기량을 물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현재 20g까지 담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포화를 시킬 수 있는 양은 20g인데 실제로는 현재 있는 거는 10.6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20 중에 10.6이니까 53%만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는 공기는 이제 100%가 되겠죠. 포화가 됐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고 그러면 상대 습도가 높은 지점이다 하시면요, 이 불포화된 공기들 중에서도요, 막 여러 공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포화 수증기량에 가까울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에서 멀어질수록 불포화도가 큰 거고, 포화 수증기량에 가까울수록 상대 습도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6번 한번 볼게요. 기온이 32도씨인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대요. 밑에 단 보시면요,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도씨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30g까지 채울 수 있대. 그래서 30 중에 15g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0분의 15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30분의 15니까 2분의 1이니까 50%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문장으로 난다기보다는 표를 주고 아니면 그래프를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화 수증기량을 찾아가지고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을 찾아가지고 이제 매칭을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자, 7번은요, 풀어보세요.
7번 같은 경우는 4번 정도가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고요. 자, 볼게요. 1번. 상대 습도는요. A라는 공기였으니까 A의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위로 쭉 올려요.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20이죠. 그래서 20분의 A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Y축으로 쭉 왼쪽으로 가봐요. 그럼 14.7이죠. 그래서 20분의 14.7 곱하기 100 해서 뭐 한 73.5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번에 기억은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 공기에 있는데요. 그건 포화 수증기량 위에 있을 때죠. B가 되겠고요. 상대 습도가 100%인 공기 B가 되겠죠. 있을 점이 현재 기온과 같은 거 B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B가 되겠고요. 이런 게 해석하는 게 좀 이제 중요하고요. ABC 공기의 상대 습도 되는데요. 그래프에 가까울수록 습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B가 이제 100%고요. 그다음에 A, 그다음에 C가 되겠죠. B, A, C. 자, 4번은요. 기온이 25도씨니까 25도씨 1대의 포화 수증기량은 20이에요. 그죠? 20분에 그리고 이슬점이 5도씨인 공기인데 이슬점이 5도씨라는 공기는요. 실제 수증기량이 5.4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여기서 얘가 5도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기온을 하강시키거나 냉각시켰을 때 닿는 지점이 이슬점인 거니까 이렇게 수평 라인으로 이동한다는 소리잖아요. 이슬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슬점이 가지고 있는 이제 포화 수증기량 혹은 실제 수증기량은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5.4니까 그래서 20분의 5.4 곱하기 100 해서 그러면은 5.4 곱하기 5에서 2.2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번에 4는 27%.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이제 64페이지로 가셔서 방금 했던 이제 상대 습도 구하기가 있는데요. 64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유형 4번이고요. 이제 순서를 보세요. 이제 가라는 공기의 이제 포화 수증기량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1번 쭉 올라가요. 1번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곡선 찾아요. 포화 수증기량을 찾아 2번. 그 다음에 분해 그리고 이제 실제 수증기량 A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B분의 A 곱하기 100. 자, 오른쪽에 유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4번은요. A 공기는요.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위로 쭉 올렸을 때 14.7이죠. 14.7분의 현재 10.6 있는 거죠. 14.7분의 10.6 곱하기 100이고요. B 공기는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으니까 10.6분의 10.6 곱하기 100에서 100%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유형 5, 6, 7번 같이 볼게요. 자, 수증기량 비교하기 돼 있는데요. 가나다 공기가 있어요. 가나다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거는 이제 Y축이 가장 높은 가가 되겠죠. 그리고 가나다 중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는 아래쪽에 있는 나다가 되겠죠. 나와 다는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거죠. 그래서 가나다 중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는요. 위쪽으로 쭉 올렸을 때 많은 가와 다가 되겠죠. 특정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찾아라. 그러면 가와 다가 위쪽으로 해서 C가 되겠죠. 그래서 가와 다의 포화 수증기량은 같고요. 가나다 중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는 기온이 가장 낮은 나가 되겠죠. 위쪽으로 했을 때 나는 뭐 B 정도 되고 가다는 이제 C가 되는 거니까. 밑에 있는 이슬점 비교할게요. 이슬점은 왼쪽으로 기온을 낮추는 거예요. 왼쪽으로 수평 이동한다고 했죠. 나다가 이슬점이 같고요. 가 같은 경우는 이슬점이 이제 높은 거죠. 가나다 중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가가 되겠고요.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는 나와 다다. 그래서 이슬점을 결정하는 것보다
실제 수증기량이다. 그죠?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거는 온도가 되겠고요. 자, 유형 7번 산대습도 비교하기인데요. 가나다가 있는데 가가 이제 곡선에 포화 곡선에 가장 가까우니까 얘가 상대습도 가장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우리 유제 5, 6, 7번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8번까지.
자, 유제 5번요. 실제 수증기량 가장 많은 공기는 y좌표가 가장 큰 A가 되겠죠. 실제 수증기량이 이와 같은 공기는요, 수평을 해가지고 CDE가 같은 양이죠. CD가 되겠고요.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해서 나타내라고 하는데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에 CDE는 같죠. A, B, 그 다음에 C, D, E는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는 D인데요.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닿는 걸 찾는 거죠. C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거는요. 기온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걸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C가 되겠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E와 같은 공기는요.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은 다 같은 거죠. 같은 온도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A, B, E가 되겠죠. 그래서 A, B. 6번에 포화 수증기량을 비교하라 그러는데요. A, B, E가 같고요. 기온순이에요. 기온순.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 다시 정리하자면요.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건 기온이다. 그 다음에 이슬점을 결정하는 거는 실제 수증기량이다. 알겠죠?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1번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요.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가 가장 많은 걸 찾으면 되겠죠. A가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슬점이 이제 20도씨가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15도씨, CDE는 이제 5.4에 있으니까 5도씨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수증기량을 결정한다. 이슬점은. 2번은요. 이슬점이 E와 같은 공기는 CD가 되겠고요. 이슬점을 비교하라 하는데요. A, B, C, D, E가 같다. 지금 요거랑 같은 거죠. 그죠? 수증기량이 같은 거. 자, 유지 7번은요.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는 D인데요. 계산 안 하고도 이제 그래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E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 습도 가장 큰 거는 A가 되겠고요. BC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C가 조금 더 가까우니까 C가 상대 습도가 높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E의 상대 습도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요. A, B, E 중에서는 A가 가장 크고 100%, 그 다음에 B, 그 다음 E가 되겠죠. C, D, E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요. C가 가장 크고 가장 가까우니까 그 다음 D, 그 다음에 E 그랬죠. C, D, E. 자, CDE 공기가 같은 거 그랬는데요. CDE가 같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수증기량이 같죠.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도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슬점하고 실제 수증기량 니은 디귿 찾으시고 그 다음에 기온은 다르고 포화 수증기량도 다르고 상대 습도도 다른 거잖아요. 비급되겠네. 0도씨로 생각했을 때 응결량. 요게 이슬점이니까 그치? 비읍도 되겠죠. 니은 디귿 비읍. 비읍이 이슬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슬점에서의 그 응결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점에서는 아니죠. 네. 응결되는 양이니까. 어쨌건 0도씨까지 떨어뜨렸을 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같은 거니까, 그치? 응결되는 양은 같겠죠. 우리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게요. 67페이지에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수증기 문제 풀어보고요. 오늘 시험은 이제 수증기만 나올 거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포화 수증기량은 단위를 잘 기억하세요. 1kg당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 2kg이다 그러면 2배로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500g 있다 그러면 절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공기 4kg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는 게 뜻이에요.
시간상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있는데요. 1번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네.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표시한 거고요. 답은 3번이고 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답은 3번. 4번은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고 했었고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고 했죠. 자, 2번은요. 간에는 지금 수조를 안 덮어놨으니까 계속해서 증발이 이루어지겠죠. 나 같은 경우는 수조를 덮어놨으니까 이제 3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뭐 포화가 되겠죠. 자, 기억. 가 비커에서는 물의 양이 계속해서 줄어든다 맞죠? 니은 나 수조 속의 공기는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조금 줄어들다가 이제 어느 순간 멈추겠죠. 왜냐하면 증발하는 양과 응결하는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응결은 물방울이 되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디귿 3일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나가 가보다 많겠죠. 이번에 5번. 3번은요.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가열을 했어요. 가열을 하면은 이제 공기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혔어. 그 다음에는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되면서 물방울이 맺히겠죠. 자, 1번. 찬물에 넣었을 때 플라스크 내부의 변화로 오른 것도 있는데요. 기온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들 중에 찾아야 돼요. 1, 2, 3번.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았다가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감소함. 그리고 내부 변화는요. 이제 뿌옇게 변해요. 이게 이제 안개가 생기거나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수증기가 이제 응결이 되기 때문에 3번에 3번이고요. 4번에 A는 A와 B는 포화 공기고요. C, D는 불포화 공기예요. 답은 2번이네요. A는 포화고 B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 상태다. 그죠? 4번에 2번이고요. C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D보다 많죠. D 공기를 포화시키려면 27.1이 더 포함이 아니라 7.6이니까 27.1 빼기 7.6을 해서 19.5 정도가 되겠죠. D 공기의 이슬점은 이제 10도씨가 되겠고요. 4번은 2번이고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A가 되겠죠. 실제 수증기가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이슬점이 가장 낮은 거는 실제 수증기가 가장 적은 D가 되겠죠. 5번에 2번. 6번에 C 공기라고 되어 있고요. 4kg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결과에다 곱하기 4를 해주셔야 돼요. 기온을 10도씨로 낮추었을 때 응결량은 되는데요. 지금 C 공기 같은 경우는 14.7이 있잖아요. 14.7에서 일단은 10도씨가 되면 7.6이죠. 그래서 14.7 빼기 7.6을 한 다음에 여기 1kg 기준이잖아. 곱하기 4kg니까 4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증기 파트에서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단위가 1kg이기 때문에 공기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7.1이니까 7.1 곱하기 4는 28.7. 그래서 28.4. 그래서 6번에 5번이고요. 7번은요. 기온이 30도씨인 어떤 공기라고 되어 있죠. 30도씨에서의 30도씨가 있고 현재 20g이야. 실제 수증기량은 20g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점을 찾으래. 이슬점이라는 거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25도씨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가 25도씨인 거는 4번, 5번이죠. 그 다음에 이 공기를 이제 2kg라고 했어. 2kg을 곱하기 2라는 하는 소리고요. 15도씨까지 낮췄어요. 15도씨에서는 10.6이잖아. 근데 현재 20이 있고 그 다음에 15.6 15도씨니까 10.6 10.6만큼을 빼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소리야. 그래서 2 곱하기 9.4 그래서 18.8 되겠죠? 답은 5번이고요. 이렇게 표를 주고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준이 파트에서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저번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이제 상대습도 8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풀어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상대습도 다시 진행하면서 문제 다시 쭉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하듯이 숙제는 여기 뒤에 보시면 중단 기출문제 있잖아요. 내신 대비 문제. 여기에 오늘 배웠던 파트가 수증기가 38페이지에 있어요.
38페이지부터 앞에 있는 뭐 상대 습도 구하기라든지 이런 연습 문제도 있고 하니까 꼭 풀어보시고 특히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만 일단 풀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름 전까지. 그렇죠? 상대 습도까지니까 별로 안 되네. 1번부터 15번 정도까지 9번? 네, 9번까지 풀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확인은 못하겠지만 시간상 뭐 복습 삼아 한번 풀어는 보세요. 아시겠죠? 예. 제가 1분 후에 시험을 볼 거고요.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58페이지 내용이에요. 대기 중에 수증기, 포화가 뭔지, 불포화가 뭔지,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형 곡선을 해석할 때 어떤 불포화 곡선이 있을 때 냉각을 시킨다, 공기를 차갑게 한다, 공기 기온을 낮춘다 하는 건 왼쪽으로 갔을 때고, 그 다음에 위로 수증기를 더 공급하는 데는 위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조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포화,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냉각시키거나 수증기를 공급하는 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시점이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응결이란 뭔지, 응결되었을 때 온도 이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의 가지는 개념들이 있었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고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포화가 되는 거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이다 하는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